안녕하세요. 춘심이에요. 요번에는 우드를 이용해서 사각 큰 빅사이즈 가방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요거는 제가 샘플로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요 우드판 자체가 좀 사이즈가 커요. 한 거의 30 정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이 가방에 맞게끔 가죽끈을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소가죽, 리얼 통가죽이고 되게 공방 선생님이 잘 하시는 분한테 직접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핸드메이드 라벨은 이렇게 반 접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저는 가방을 다 만들고 나서 이렇게 옆에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달아줬어요. 이 가방은 굉장히 쉬워요. 뜨기가 그리고 또 쉽기도 하고 금방 떠져요. 왜냐면 앞 뒷판이 다 우드로 큰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뜨는 부분은 테두리 부분과 옆면하고 바닥 여기만 뜨면 되고, 돗바늘로 이어주는 방법으로 가방을 제작할 거예요. 준비물은 4호 바늘 필요하고요. 4호 바늘은 처음에 여기 구멍에 넣을 때 6호 바늘은 잘 이렇게 코를 여러 개 넣으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호 바늘로 하고 나머지 옆면은 6호 바늘로 될 거예요. 그리고 돗바늘, 가위, 줄자 이 정도 있으면 되는데, 줄자는 저희가 이 판을 다 뜨고 난 다음에 여기 3면에 길이를 더해서 그만큼 옆면을 떠주면 되는 거예요. 쭉 이어서 편물 하나로 뜰 거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실은 세비 필트위스트 마크라메 실로 하는데요. 저는 진 브라운 색으로 하거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처음에 샘플 뜰 때 스타벅스 세일인이어서 초록색으로 떴더니 가방이 너무 튀어요. 큰 가방인데 너무 튀니까 살짝 언밸런스한 기분이 들어서 약간 톤을 죽이는 진 브라운으로 다시 뜨게 됐어요. 코를 잡을 때 어디서 잡으시면 상관은 없지만 웬만하면 밑면 쪽으로 해서 끝쪽으로 저는 잡아줄게요. 끝으로 이렇게 잡아서 약간 더 앞으로 잡아야 되겠어요. 끝쪽으로. 처음에 뺄 때 실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쪽으로 잡아서 요거는 기둥코고요. 기둥코 포함해서 하나, 두 번, 세 번. 처음에만 3번이에요. 기둥코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나무 때문에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3번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2코. 이 평면 단은 2코로 갈 거예요. 평면 단은 2코. 그 다음에 여기 또 2코. 평면은 2코씩 하고, 이제 모서리가 오면 모서리는 총 5코를 넣어 줄 거예요. 저희가 4호 바늘로 쓰기 때문에 5번째 넣을 때가 조금 빡빡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뭐 안 들어가고 뭐 이 정도는 아니니까 살살 넣어 주시면 돼요. 1코, 2코, 3코, 4코, 5코. 이 테두리 쪽을 4코만 넣어도 되는데, 굳이 무리해서 5코를 넣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우드다 보니까 이런 걸리거나 할 때 깨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쉽게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완전히 감싸는 5코를 했고요. 나머지 2코로 쭉 떠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으실 거예요. 이게 손이 익숙치가 않은 부분은 조금 그렇겠지만, 이렇게 우드를 빼실 때 이렇게 넣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지렛대 원리처럼 이렇게 빼시면 바늘에서 실이 잘 올라와요.
우리 보통 뜨개 할 때 이렇게 90도를 꺾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옆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구멍에 빼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렇게 완전히 꺾어서 하면 조금 바늘을 빼기가 쉬우실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쭉 하시고요. 이렇게 쭉 떠서 모서리는 5코, 평면은 2코씩 쭉 떠서 여기 와서 다시 볼게요. 마지막 한 구멍에다가 마찬가지로 2개씩 넣어주고요. 그 다음 단은 빼뜨기를 한번 쫙 돌려줄 거예요. 약간 단단해지라는 의미에서 빼뜨기를 돌려줄 건데, 저희 첫 코에 여기 넣어서 빼뜨기 해주고요. 이제 한 코에 하나씩 계속 빼뜨기를 하시면 돼요. 우리 모서리에 5코도 그냥 5코 그대로 코 뭐 증감 없이 계속 빼뜨기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렇게 어려운 게 없는 거니까 짧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그냥 빼뜨기로. 빼뜨기를 하실 때 의식적으로 요 사슬의 크기를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완성이 됐을 때 더 이뻐 보이는 그런 게 있겠죠. 자, 이제 빼뜨기를 쭉 하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뜨기를 한 바퀴 쭉 하고요. 이제 마지막 저희가 빼뜨기 한 첫 코, 그 전 코까지 왔는데 여기서 실을 끊어 줄 거예요. 여기서는 돗바늘로 마무리를 하는 게 표시가 좀 안 나고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서 실을 끊어 주고, 돗바늘에 실을 넣어 주시고요. 이 실 색깔이 조금 까만 브라운색이라 자세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첫 코에, 저희가 했던 첫 코에 이렇게 바늘을 넣으셔서 위에서 아래로 첫 코에 바늘을 넣고 빼주시고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코를 다시 만들어 준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온 쪽으로 이렇게 실을 뒤쪽으로 넣어서 고리를 이렇게 사슬을 만들어 주고, 남은 실은 뒤에서 왔다 갔다 정리를 하면 되겠죠. 뒤에서 돗바늘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판을 2개를 다 떠놓은 상태에서 옆판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위로 끊어 주고요. 자, 이 똑같은 판을 이제 앞 뒷면 2개 다 만드셔가지고 하면 되고요. 이 실이 색깔이 좀 어두워서 그런지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 꼬리실을, 잠깐만요. 안 남겨두셔도 되겠다. 어차피 실을 이어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고 코를 15코를 잡을 거예요. 6코 바늘이에요. 이거는 코를 고리를 만들어 준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제가 15코를 잡은 이유는 핸드폰을 이렇게 그냥 밑으로 바로 넣었을 때도, 세우지 않고 바로 넣었을 때도 딱 들어갈 수 있는 크기 정도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나는 좀 가방이 좁은 게 좋겠어 하시면 홀스코로 만드시면 돼요. 11코, 13코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15코로 해서 조금 비교적 큰 사이즈에, 어차피 우드가 크니까 빅사이즈 가방으로 만들어 볼게요. 15코를 했으면
기둥코를 3코 올려줍니다. 한길 긴뜨기를 할 거고요. 3코를 올린 다음에 한번 감아서 네 번째, 하나, 둘, 셋, 넷, 요거 네 번째까지는 그 다섯 번째 뒤에 여기다가 코산, 다섯 번째 코산 여기다가 한길 긴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이 기둥 하나, 이 3코 올린 거를 한 코로 쳐줄 거예요. 이게 그냥 기둥이 아니라 코로 해당되는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총 14개를 뜨면 되겠죠? 한길 긴뜨기를 기둥 3개를 올렸으니까 총 14개를 떠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코는 그냥 코에 넣어서 뜨시면 되고요. 자, 15. 자, 한길 긴뜨기 14개에 기둥코 하나까지 해서 15개가 됐고요. 자, 짧은뜨기를 다음 판에 할 거니까 기둥 한 코로 해서 팻말을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이번에는 첫 코부터 넣을 거예요. 첫 코가 이게 짧은뜨기를 할 때는 여기 기둥코가 첫 코가 포함되는 코가 아니라 기둥코니까 짧은뜨기는 15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각 코에 하나씩 쭉 짧은뜨기를 해줄게요. 자, 맨 마지막 코 기둥으로 올라온 요 코까지 잘 잡아서 짧은뜨기를 15개를 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자, 이제 기둥코 3개를 올리고요. 이 기둥코 3개는 늘 한 코로 해당하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한길 긴뜨기를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여긴 첫 코고요. 첫 코 기둥코에 포함된 거니까 두 번째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가 아니라 요 밑에 한길 긴뜨기 한 요 아래 기둥에 여기 올라온 이렇게 볼록 나온 기둥에 넣어서 앞걸어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적당히 코를 끌어서 올려야지 높이가 같아지겠죠. 자, 이게 앞걸어뜨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는 그냥 한길 긴뜨기, 그 다음에는 또 앞걸어뜨기, 이렇게 각각 한 코씩 쭉 번갈아 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실이 어두워서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스티치는 알파인 스티치라고 해서 비교적 그렇게 어려운 스티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인 실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알파인 스티치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하나, 그냥 한길 긴뜨기 하나. 대신 앞걸어는 요 밑으로 하시고 그냥 한길 긴뜨기는 그 다음 코에 그냥 한길 긴뜨기 하나. 이렇게 쭉 하셔서 끝까지 가볼게요. 자,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길 긴뜨기. 자, 알파인 스티치 무늬가 들어가는 첫 번째는 이렇게 기둥을 한 코로 치니까 기둥 3개를 한 코로 치니까 여기 한길 긴뜨기, 앞걸어 한길 긴뜨기, 한길, 앞걸어 한길, 한길, 앞걸어 한길 이런 쪽으로 쭉 해서 자, 마지막에 앞걸어 한길 긴뜨기 뜨고 한길 긴뜨기로 끝이 납니다.
무늬가 비례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쪽 무늬랑 양 끝에 무늬가 반대로 이렇게 비례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를 한 단 하셨으면, 자, 이렇게 앞쪽으로, 여기 앞면이거든요. 앞쪽으로 한길기뜨기를 앞걸어 뜨면 뒤쪽은 무조건 짧은뜨기로 15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마지막 기둥코에까지 코를 잘 찾아내서 15코를 해주시고요. 자, 기둥코 한 코를 만들고, 자, 이제 알파인 스티치 무늬의 겉면에 첫 번째 무늬였고요. 이건 두 번째 무늬인데, 두 번째 무늬는 이거를 한길긴뜨기라고 생각을 하고, 기둥코가 아니라 한 코라고 생각하고 나시면, 이 두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더 해줍니다. 더 해주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올라온, 볼록 걸어서 올라온 그 위에 쪽은 한길긴뜨기고요. 이제 안 올라온, 그냥 한길긴뜨기 뜬 부분은 이렇게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무늬가 이렇게 교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볼록 올라왔으니까 이제 요번에는 안 올라오고 그냥 한길긴뜨기를 뜨고요. 자, 다음번에는 한길긴뜨기,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는 그냥 한길긴뜨기. 실이 안 따라와서 왜 안 따라오나 했더니 제 고양이가 물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번은 한길긴뜨기, 다시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앞걸어 떴던 그곳은 한길긴뜨기, 여기는 앞걸어 한길긴뜨기, 그 다음에 그냥 한길긴뜨기. 자, 앞걸어 한길긴뜨기를 하고 나면 두 코가 남아요. 저희가 항상 비례한다고 했죠. 이게 대칭이 되니까 여기가 한길긴뜨기 기둥코까지 해서 2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한길긴뜨기 2개로 끝나면 이번 단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렇게 요 무늬가 한 세트가 계속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헷갈리는 거는 요게 번갈아 가는데 이쪽에는 한길긴뜨기를 두 코씩 해야 되고 그 밑에 단은 한길긴뜨기를 한 코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속 교차로 쭉 해서 이거를 언제까지 뜨느냐, 저희가 요 떴던 판에 요 3면을 더한 길이까지 떠주면 돼요. 제가 지금 한번 줄자로 재볼게요. 요 끝에서 이렇게 쟀을 때, 자, 이렇게 삥 돌려서 79.5 79 정도 뜨면 될 것 같아요. 79cm까지 뜨고 이제 돗바늘로 연결하면 되거든요. 이 와이파이 스티치가 제가 지금 실을 어두운 무늬로, 어두운 색으로 잡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다 완성하고 나면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자, 요런 식 편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한 겹으로 뜨지만 조금 단단하고 약간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편물이 돼요. 이렇게 해서 79cm 쭉 뜨고, 그리고 다시 알려드릴게요. 자, 79cm를 다 떴고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앞면에서 끝났거든요. 짧은 뜨기로 끝내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한길긴뜨기, 걸어뜨기 이렇게 끝내는 게 요 첫 번째 시작한 이 편물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끝내는 걸 권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했으면 실을 편물 길이 79cm, 한 80이니까 대략 2배, 160cm쯤 끊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빼줍니다. 여기서 바로
돗바늘을 연결해서요, 앞에 우리가 떠놓은 요 앞판과 연결을 할 텐데, 자, 연결할 때, 자, 미리 돗바늘로 조금 이렇게 시작 부분, 요런 중간 부분을 해 놓으시면 바느질하기가 편하거든요. 자, 여기는 시작 부분이고, 여기 중간쯤에 이렇게 잡으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처음 부분을 맞추시고, 중간 부분에 이렇게 단소링으로 군데군데 편물을 딱 그 틀을 잡아줍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넘어가야 되니까 그 넘어가는 부분 여기도 이렇게 해서 몇 군데만 꼽아주면 되는데요. 자, 촘촘하게 꼽으실 분들은 촘촘하게 꼽으시고, 저는 대충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대충 체크를 해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편물을 앞판과 옆판을 연결을 해줄게요. 혼자 핸드폰으로 이렇게 위에서 찍다 보니까 화면이 조금 덜 나와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중간쯤에도 하나 꼽아주고요. 모서리 부분에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 생각해서 이렇게 꼽아주고요. 자, 이렇게 하면 딱 맞게 됐네요. 여기 중간에도 하나 돗바늘로 꼽아 줄게요. 아까 이쪽에 걸어놓은 돗바늘이 빠진 것 같아요. 단소리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 고정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실을 걸어놨던 요 돗바늘에서 이게 판때기가 커서 사이즈가 이 색깔이 잘 안 보일 텐데, 여기 5코 중에 두 번째 코? 요 정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넣느냐면, 자, 우리가 여기 사슬 빼뜨기로 한 번씩 했던 거 있잖아요. 요 안에까지 쭉 넣으면 돼요. 자, 요 안에까지 요렇게 잘 보이실라나? 요 안에까지. 고양이가 자꾸 판을 물어뜯어서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연결을 할 건데요. 여기 처음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셨으면 여기서 한 코 아래로 내려가서, 한 코나 두 코 상관없는데 여기 입구 부분이니까 조금 단단하게 해줄게요. 한 코로 내려가서, 잘 안 내려가네요. 내려가서 판은 크고 이 카메라 앵글이 좀 작아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반대편 편물에는 이렇게 우리 기둥 세운 거나 올라온 거기에 한 두 가닥 정도를 잡으면 돼요. 고양이가 계속 방해를 해서 자꾸 물건을 떨어뜨리고 놀자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뜨게 한다고 잘 많이 놀지를 못해서 기분이 나쁜가 봐요. 지금 저는 이거 지금 영상을 뜨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뜨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반나절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자, 여기서 다시 요 끝에 여기 요 코 중간 이렇게 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코도 괜찮고 두 코도 괜찮은데, 이왕이면 두 코를 걸으셔가지고, 두 코가 안 되면 한 코만 걸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우리 빼뜨기 한 안쪽까지, 빼뜨기 중간 말고 요 안쪽까지 쭉 당겨서 해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계속 이어 나가면 되는데요. 이거 뭐 특별한 기술이나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가방은 비교적 쉽게 금방 뜨실 수 있는
가방에 비해서 퀄리티가, 이거 완성된 후에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가방이에요. 물론 저희가 소가죽 이런 부품도 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봐도 좀 뽀대가 나는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코나 두 코씩 이렇게 건너뛰어 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 코, 이렇게 두 코. 이 꼬매는 작업이 조금 나는 귀찮아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늘 가방을 완성하고 이렇게 한 땀 한 땀 꼬맬 때 내가 왠지 장인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잘 많이 들어서 저는 이 바느질 작업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이제 이것만 하면 완성이다 이런 생각에 되게 기분 좋게 바느질을 하는 편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 돗바늘로 꿰매고 이런 게 귀찮다 이런 분이 많으신데, 저는 이 단계가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이제 가방이 완성되는 그런 단계라. 아무래도 가방을 이렇게 큰 가방이다 보니까 안에 뭘 많이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단단하게 한 코 한 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샘플로 완성한 가방도 저는 다 한 코씩은 아니고 왔다 갔다 한 코 두 코 이런 식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완성을 시켜주면 끝까지 홈질을 왔다 갔다 박음질을 해주면, 바느질을 해주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시간도 그렇게 많이 들진 않고요. 물론 재료비가 좀 들긴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많이 드는 가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코가 잘 안 걸어지면 한 코씩 걸으셔도 되고, 도코가 잘 걸어지는 위치에 왔을 때는 도코씩 이렇게 걸으시면 됩니다. 제 고양이가 지금 앞에서 계속 작업을 못하게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난리를. 응? 이것들아, 응? 이걸 다 물어가지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반대편도 똑같이 단수링으로 이렇게 잡아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가방은 완성이 됩니다. 자, 가죽끈이랑 같이 이렇게 포장된 요걸 뜯어보면 안에 요걸 달 수 있는 돌리는 나사식으로 했는데, 드라이버가 있으신 분들은 일자 드라이버를 하시면 조금 편해요. 없으시면 가위 같은 걸로 끝부분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중간에 홈이 있는 거랑 홈이 없는 거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홈이 있는 게 뒤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홈이 없는 걸로 앞에를 이렇게 꼽아 주시고, 이렇게 넣어서 뒤쪽으로 돌리면 이렇게 조금 올라오거든요. 안에 조금 이렇게 나사가. 그러면 요거 플라스틱처럼 돼 있는 요거 플라스틱을 홈이 있는 여기에 꼽아서 안쪽에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만 돌릴 때는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사로 이렇게 드라이버를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잘 조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편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걸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드라이버가 조금 있어야 이렇게 꽉 잘 조이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8개를 다 끼워주면 되는데요. 드라이버가 없으신 분들은 가위 끝에 그 좀 큰 가위 있죠? 조그만 가위 말고 큰 가위로
큰 가위로 해서 이렇게 일자 홈 있는 데를 가위로 탁 눌러서 이렇게 돌리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죽끈을 딱 달아주면 가방이 완성됩니다. 그 바깥쪽을 꽉 잡고 이렇게 돌리셔야 헛돌지가 않거든요. 튼튼하게 이렇게 2개씩으로 앞에 나사를 2개 해서 총 8개인데 요 하얀 요 고리는 요 플라스틱은 뒷면에만 대시면 돼요. 뒷면에만 대시면 되고 라벨은 이렇게 옆으로 살짝 바느질로 이렇게 뭐 높이를 위에 다시거나 뭐 중간이거나 밑에거나 하여튼 원하시는 이쪽에 위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원하는 곳에 라벨을 달아주시면 우드 네모 사이즈 빅 사이즈 가방이 완성입니다. 감사합니다.